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오래도록 지혜를 주는 고전, 바로 공자의 말씀 논어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공야장편 1장부터 10장까지를 원문과 풀이, 그리고 현대적인 해설을 곁들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자의 제자들과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논어 제5편 공야장 제1장 자위 공야장 가처야 수재류 설지중 비기죄야 이기자 처지.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공야장은 내 딸을 시집 보낼 만하다. 비록 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 죄가 아니었다. 그래서 내 딸을 그에게 아내로 삼게 하였다. 공야장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공자는 그의 인품과 결백함을 믿고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는 사람이 당한 외부 환경이나 누명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성품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과 기록이나 오해로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스펙보다 사람됨과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떤 지원자가 학벌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이가 더 오래 팀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2장 자왈자 천군자 제약인 노무군자 자사원 취사. 공자가 자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군자로구나. 노나라에 군자가 없다면 어찌 이런 사람을 취하리오? 공자께서는 이미 자천의 어짐과 성품을 칭찬하시고 만약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덕을 이루었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동시에 당시 노나라에 훌륭한 인재가 많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현대적 사례로 보면 회사나 사회에서도 훌륭한 인재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주변 동료와 선배, 스승과 친구들과의 올바른 관계와 배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자천의 사례처럼 개인의 덕과 능력은 환경과 관계 속에서 발휘되며 뛰어난 지도자나 멘토가 이를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장 차공문활 사야하여 자왈역이야 왈학이야 왈호련야. 차공이 물었다. 저사 차공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릇이다. 차공이 다시 묻기를 어떤 그릇입니까? 하니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제사에 쓰는 호련옥으로 만든 제기이다 하셨다. 공자는 자공을 귀한 제기에 비유하며 재능과 쓸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릇이라는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곧 자공은 능력은 뛰어나지만 인격적 성숙은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자공은 뛰어난 스펙과 언변으로 성공한 전문직 인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단순히 쓸모있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감싸고 길러낼 수 있는 그릇보다 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직장에서 능력과 인격이 함께 가야 진짜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제4장 호괄 옹야인 이불령 자왈 언용령 어인이 구급 누중어인 불지기인 언용령. 어떤 이가 말했다. 옹은 어질지만 말재주는 없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말재주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말만 잘하여 사람을 막다 보면 자주 미움받을 뿐이다. 나는 그가 어진지는 모르겠으나 말재주란 쓸데없는 것이다. 공자는 말솜씨보다 진실한 덕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말만 앞세우면 오히려 미움을 산다는 것이지요. 현대 사회에서도 발표나 스피치 능력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오래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화려한 언변으로 회의를 장악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사람은 결국 모두에게 인정받습니다. 제5장 차사 7쪽에사 대왈 오사지 미능신 차열 공자께서 7조계에게 벼슬을 하라고 하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직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자께서 기뻐하셨다. 7쪽에는 자기 능력을 과장하지 않고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공자는 바로 그 겸손과 성찰을 칭찬한 것입니다. 현대 기업에서도 실제로 일을 잘할 사람보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빨리 성장하고 더 신뢰를 얻습니다. 반대로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태도는 오늘날 리더가 신입사원을 볼 때 겸손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높이 사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제6장 자왈 도불행 승부부어해 총하자 기우여 자로문지 희 자왈 유야 호용 과 무소취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세상에 행해지지 않으면 내가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날 것이다. 그때 나를 따라올 사람은 아마 자로일 것이다. 자로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로는 용맹을 좋아하여 나보다 지나치다. 나는 그의 재능을 취할 바가 없다. 공자는 자로의 용맹과 충성심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용기를 경계했습니다. 용기가 지나치면 무모해지고 결국 스스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회사에서 추진력과 열정만 앞서고 신중함이 없는 직원은 성과도 내지만 사고도 냅니다. 반대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균형을 잡는 사람은 오래 신뢰받습니다. 열정과 신중함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제7장 맹무백문자로 인호 자왈 불지야 우문 자왈 유야 천승지국 가사치기부야 불지기이냐 맹무백이 물었다. 자로는 인을 가진 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알지 못하겠다. 다만 자로는 천승의 나라 큰 나라에 세금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유능한 자다. 그러나 그가 인을 가진 자인지는 모르겠다. 공자는 자로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인격의 완성, 즉 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업무 능력은 탁월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인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리자는 될 수 있어도 진정한 리더는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는 자로에게 실력뿐 아니라 인품이 필요하다고 일깨운 것입니다. 제8장 자왈 자공왈 여여회야 수규 대왈 사야 하간망회 회야 문일이지십 사야는 문일이지 자왈 부려야 오연여 부려야 공자가 자공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는 누가 더 낫냐? 자공이 답하기를 제가 어찌 아내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압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너와 나는 같지 않구나. 공자는 자공의 겸손과 자기인식을 인정하며 그 능력을 허락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능력이 뛰어난 동료가 있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확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성장과 발전의 열쇠가 됩니다. 제9장 제여주침 자왈 후목 불가조야 분토지장 불가오야어여여 하주 자왈 시오어이냐 청기언이 신기행 금오어이냐 청기언이 관기행 어여여의 계시 제여가 낮잠을 자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부스러진 흙으로 만든 담장은
흙손질을 할 수 없다. 제여에게 무엇을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 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로소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실을 믿었는데 이제 그 행실을 보니 제여에게는 이런 행동을 고쳐야 하겠다. 제여는 말은 훌륭했으나 행동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자신의 잘못도 바로잡으셨고 제자들에게는 말뿐 아니라 행실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대적 의미로 보면 직장이나 학업에서도 단순히 말로만 능력을 뽐내는 사람보다 실제 행동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더욱 신뢰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의견만 많이 내는 직원보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책임을 다하는 직원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같습니다. 제10장 자왈 오미경강자 혹대왈 신정 자왈 정야 욕 언득강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신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 욕심이 있음을 어찌 강하다 하랴. 신정은 제자의 이름이며 욕은 욕심과 기욕을 의미합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강할 수 없습니다. 정자와 사씨의 설명처럼 욕심은 인간의 결단과 의지를 흔들기 때문에 굳세게 서 있는 강함과는 상충합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욕심과 자기 이익에 치중하면 원칙을 지키기 어렵고 진정한 강인함이나 신뢰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교훈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이 사적 욕심으로 판단을 흐리면 진정으로 강한 리더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11장 차공왈 아불욕인지 가지아야 오역용무가제인 자왈사야 비소급이야. 차공이 말하기를 나는 남이 나에게 더하는 일을 바라지 않으므로 나도 남에게 가하지 않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야 이것은 내가 미칠 바가 아니다. 공자는 차공에게 이것이 내가 미칠 바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완전한 인의 경지는 억지로 힘써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덕목임을 말합니다. 정자의 설명에 따르면 남에게 원치 않는 일을 베풀지 않으려 하는 것, 즉 선은 차공이 힘을 쓰면 닿을 수 있는 덕이지만 진정한 이는 인간의 의지만으로 쉽게 닿을 수 없는 경지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배려지만 완전한 인의 경지, 즉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덕성은 그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숙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공정하게 대하려고 애쓰는 것은 서의 실천이고 동료의 어려움까지 진심으로 헤아리고 돕는 것은 인의 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 차공왈 부자지 문장 가득이 무냐 부자지언 성불가득이 무냐. 차공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문장은 들을 수 있으나 말씀 중에 인간의 성과 천도에 대한 말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자의 문장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성과 천도에 대한 심오한 말씀은 쉽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차공은 이를 듣고 비로소 공자의 깊이를 깨닫고 감탄한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스승이나 선배의 행동과 말에서 배울 수 있지만 인간의 근본 성품과 세상의 자연 법칙처럼 깊은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깊이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감탄과 배우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은 논어공야장편 1장부터 13장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평가하며 보여주신 기준은 단순히 학문적 능력이 아니라 인품과 올바른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 말씀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배움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과 인격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논어 속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